예, 오늘 영상은 대구에 있는 입주작가 공간 가창 창작 스튜디오 방문기입니다. 제가 거의 갔다 온 때가 2020년도 5월 11일이니까 지금 벌써 20일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못 올렸죠. 제가 이 코에 뾰루지가 생겨가지고 그 영상을 찍기 좀 어려워서 못 올린 것도 있고, 또 게으름까지 더해져서 유튜브를 한동안 한 3주 동안 못 올렸어요. 부지런히 올리려고 그래요. 미술 창작 스튜디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그 앞선 영상에서 다룬 바 있어요. 오픈 스튜디오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난지 창작 스튜디오랑 인천 아트 플랫폼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었죠. 그 오픈 스튜디오는 작가의 작업실이 한시적으로 약 4일, 5일 정도 전시장으로 전용되는 게 오픈 스튜디오고, 그건 공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작가의 작업실을 구경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간 가창 창작 스튜디오를 갔는데, 그건 오픈 스튜디오가 아니라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 때문에 갔습니다.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은 비공개 행사입니다. 그래서 창작 스튜디오에서 거기 입주한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작가들과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20분 정도. 그 과정을 외부인이 참관하지 못합니다.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입주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 외부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평론가들이 와가지고 작업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좋은 것 같고 어떤 걸 고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방향을 제가 얘기를 해줘요. 뭐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 작가가 결정할 일이지만,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것이 이제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이 그 입주 작가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고, 제 입장에서도 전에 알지 못했던 꽤 볼만한 그런 작가들 갖다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게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작년부터 갤러리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작가,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작가를 발견하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괜찮은 기회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만난 가창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은 어떻게 선발됐느냐?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 11월 29일 대구에 예술발전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 면접 심사를 했습니다. 저도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 과정은 굉장히 공정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심사하기 전에 서약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거의 응모한 작가들과 심사위원이 예전에 사제지간이었다거나 아니면 약간 각별한 관계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쓰고 심사를 기피해야 돼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제가 작년에 그 재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이 한 명이 있어서 저도 그 신청서에 서약을 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요번에 가창창작 스튜디오에서 그 만난 작가는 총 그 10명이었습니다. 강건, 그리고 김민지, 박용화, 이미솔, 이민주, 임지혜, 정민규, 정현진, 정진경, 주형준, 이렇게 총 10명이었습니다. 작업 성향을 간단하게 보면, 강건 같은 경우 대상을 이렇게 차곡차곡 구성하는 어떤 그런 질서감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시각적으로. 그에 반해서 작업이 내놓는 그 결과물은 꽤 그로테스크한, 좀 부담을 주지 않는 어떤 그로테스크함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질서감하고 그로테스크함이 충돌하면서 좀 강한 인상을 남기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김민지의 경우는 빗방울이 어린 창밖 풍경 연작인데, 이런 단순한 반복미, 게다가 그림이 흑백톤의 그런 어떤 번짐 효과를 갖다 일으켰기 때문에 장식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됐고, 박용화는 평면 작업하고 입체 작업을 동시에 구현하는 작가였고, 어떤 반복되는 도상이 나와요. 불이 나오는데 작업의 테마가 어떤 불안감처럼 보였습니다. 이민주는 작가인데 아트마켓 운영진을 한 적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회화와 설치 작업을 두루 하고 있고 두루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임지혜는 광고 홍보 전공, 그러니까 미술 비전공자죠. 그래서 제 작품을 좀 본 다음에 해외도 비슷한 작업을 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더 작업이 발전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민규는 현대인의 모습을 연작 시리즈로 만드는 그 사진 작업을 하는 작가였고요. 정현진은 작가가 아닌 이론가인 경우에요. 그 창작 스튜디오에서 몇 해 전부터 작가가 아니라 이런 이론 전공자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시 기회 혹은 이런 이론가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나눴고요. 정진경은 판화 전공자여서 제가 작업의 양상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가의 관심사가 뭔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고요.
그 이 안에 포함된 이미솔, 주영주는 그 입실에 있지 않아서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총 10명 가운데 8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창작 스튜디오는 어떤 사람들이 입주 작가로 뽑힐까? 오늘 영상의 포인트가 되겠죠. 많은 작가들이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원자의 거의 대부분은 낙선하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 제가 간 곳이 가창 창작 스튜디오라 그랬어요. 대구에 있는. 그러면 대구 지역 혹은 가창 지역 작가들을 선발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뽑혀요. 이거는 가창 창작 스튜디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경기창작센터, 그리고 대전에 있는 태미예술 창작센터, 그리고 청주에 있는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 그 밖에 다른 지방 도시에 있는 창작 스튜디오에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그 지방 도시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서울하고 지방 간의 거리는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문화적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얘기가 서울 작가들은 소질이 있고 지방 작가는 소질이 없다, 뭐 이런 단순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문화의 허브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동시대의 어떤 미적 트렌드도 서울에 집중돼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할 때 최신 유행 그리고 최신 피드백을 주고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서울하고 지방 작가의 격차가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선 영상에 뭐였냐면, 미술 비전공자가 창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뤘던 앞선 영상에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독학한 미술가 가운데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라도 교육을 받지 않고 홀로 우뚝 섰다기보다도 주변의 미술계 인사와,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관계망 안에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미술계의 분위기와 그 흐름 곁에 얹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 전공자들로부터 피드백도 없고 어떤 기회도 없고 미술계 흐름 위에 자기를 두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미술 비전공자들한테 가장 위험한 건 고립이에요. 인용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수도권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지방 도시 작가들은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자주 접하는 것이 중요한데, 온라인상으로 접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서울에 있는 전시장이건 아니면 서울에 거주하는 미술인이건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교류보다는 오프라인 교류. 가창 창작 스튜디오는 대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2017년도부터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 때문에 거의 매해 내려가는데, 가창 창작 스튜디오에서 동대구역까지 가려면 버스로 1시간 20분은 편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매번 여기를 언제 하면 자전거로 가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잃었어요. 그래서 보통 버스로 이동하게 되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자전거로 1시간이 조금 안 걸리더라고요. 이어진 영상에서는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마치고 가창창작 스튜디오 앞에서 동대구역까지 출발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꼭 보세요. 네.